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중국 광동성 근해에서 발생한 수상한 현상 때문에 미국 공군의 핵물질 탐지 전문 특수정찰기 WC-135W 콘스탄트 피닉스 한 대가 긴급 출격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이 콘스탄트 피닉스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격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들의 비행 경로를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 비행 경로는 바로 지난 6월과 7월 유출 사고를 비롯해 여러 번이나 방사능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불과 사흘 만에 편서풍을 타고 우리 한국의 서울로 그 방사능 물질들이 들이닥칠 수 있다고 하니 충격적인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앞으로 15년간 서해를 바로 앞에 마주보고 있는 해안지대의 원전을 150기나 추가 건설해 세계 1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로 올라서겠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감축시켜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불법 어선으로 다른 나라의 수산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WC-135W 콘스탄트 피닉스는 정말로 중국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을 감지했을까요?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났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지금 당장 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전 폭발 사고가 핵폭탄 폭발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이유, 우리가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고를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원전 사고가 핵폭탄 폭발보다 더욱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핵폭탄에 직격을 당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지금 거의 회복되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대도시가 되었죠. 반면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난 체르노빌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무인지대로 남아있습니다. 과거에 수백 번 지상 핵실험을 한 나라들조차 원전 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벌벌 떨고 있는데 왜일까요? 핵폭발 과정과 원전 폭발의 과정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 이를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할 때 큰 문제는 바로 레디에이션, X선,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이 아니라 레디오 액티비티, 세슘 137, 방사성 요드 등과 같은 방사능 물질입니다. 방사선이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이 문제라는 말인데요. 핵무기에 들어있는 핵물질의 양은 의외로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개 50kg에서 100kg 정도가 다인데요. 핵폭탄이 밀리초 단위로 순식간에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때 실제 핵 분열을 일으키는 핵물질의 양은 1kg 미만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폭탄을 제외한 일반적인 핵무기의 경우 핵 분열을 통해 생성되는 2차 핵물질은 매우 위험하지만 그 반감기가 짧아서 의외로 금방 사라져 버리는데요. 반면 원자력 발전소의 노심에는 대개 100개가 넘어가는 핵 연료봉이 장전되어 있으며 각각의 연료봉은 100kg이 넘는 핵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핵물질의 양이 핵무기의 수백 배에 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원자로에는 연료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명이 다 된 핵 폐기물 중에는 핵 연료보다 더욱 지독한 방사능을 가진 무기급 플루토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자로 내부에 보관되어 쌓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고준위 방사선에 피폭되어 방사능을 내뿜는 원자로 내 부품들, 1차 냉각수 등 대량의 방사성 물질 또한 무시무시한 방사능 물질입니다. 핵폭탄이 폭발하고 나면 방사능 물질이 순식간에 넓은 지역으로 퍼지고 낙진이 내립니다. 물론 이 낙진은 상당히 위험하지만 대개 반감기가 짧아 단기적 위기 상황을 넘기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의외로 큰 해를 주지 않습니다. 반면 핵발전소가 폭발할 경우 노심에서 계속 고준위 방사능을 내뿜게 됩니다. 멜트다운이 발생할 경우 노심이 원자로 바닥을 녹이고 땅속으로 들어가 침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노심이 지하수와 만나면서 더욱 넓은 지역의 수원을 고준위 방사능으로 오염시켜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통한 방사능 오염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이기에 이것만은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뉴스에서는 주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사고와 그 후유증에 대해서 자주 보도되지만 사실 방사능 유출에 관한 문제는 일본보다 중국이 더욱 심각합니다. 자, 이 지역들이 바로 한반도와 인접해 있는 동중국해 해안과 남중국해 해안에 쫙 깔려있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인데요.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산둥반도에 하이안 가압수령 2기가 가동 중이며 티엔완 가압수령 5기 또한 가동 중, 가압수용 1기가 새로 건설 중인데요. 스다오베이 고온가스 냉각형 1기 가압수형 2기 원전 또한 건설되고 있습니다. 친산 가압수형 1기가 가동 중이며 친산 2기 3기 가동 중, 팡자산 가압수형 2기 가동 중, 산원 가압수형 2기 가동 중, 닝더 가압수형 4기 가동 중, 푸친 가압수형 5기 가동 중, 장저우 가압수형 2기 건설 중. 끝이 없습니다.
이 많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다면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날아올 것이고 그 이후 한반도는 누구도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이 되겠죠. 국가 핵안전국에 따르면 서해를 마주하는 중국의 바닷가 해안선을 시작으로 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 남중국해 해안선에 이르기까지 총 19곳에서 총 49개의 원자로를 가동시키고 있으며 13개의 원자로를 현재 추가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하필 이 지역은 지하에 단층대를 형성하고 있어 지진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1976년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탕산 대지진은 리터 규모 7.8을 기록한 강력한 지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진 없이도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상한 일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던 중국의 원전 사고. 지난 2월 22일 정오 홍콩에서 서쪽으로 13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자 한 명이 이상 현상을 발견합니다. 정상 출력으로 가동 중이던 1호기 원전의 10kV 배전판 마늘이 정상보다 낮은 것이 발견된 것인데요. 근무자는 바로 전압 측정을 실시했지만 금속으로 된 접속 부위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측정 장치의 퓨즈가 끊어져 버립니다. 오후 1시 30분 20초가 되자 원자로 냉각 시스템의 1호 메인 모터가 차단됩니다. 이어 원자로 냉각 시스템을 순환하는 유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가 들어오며 원자로가 자동 정지하기에 이르는데요. 현장 직원들은 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화하는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인 22일 오전 3시 42분 긴급한 상황이 종료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타이산 원전의 불안한 사고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월 17일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연료봉 손상 사고가 발생하며 중국의 수많은 원전이 한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당시 CNN 등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광동성 타이산 원전에 방사성 물질 누출이 있었는지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타이산 원전을 중국 광핵집단공사와 공동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의 원전기업 프라마톰은 6월 3일과 9일 미국 에너지부에 핵분열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며 이를 프랑스 정부와 미 국무부에게 알린 것은 물론 이를 막기 위한 미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가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며 원전을 계속 가동시킨 바 있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타이산 원전과 관련된 사안을 점검한 미국 정부에서도 아직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당사국인 중국 생태환경부에서는 전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타이산 원전 1호기 연료봉 6만여 개 중 5개가 손상되었으나 여전히 정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손상된 연료봉 비중은 0.01% 미만으로 최대 파손 기준인 0.25%를 밑도는 수치다. 해당 원자로는 사고 당시 파손된 원자로를 가동 중단시키고 파손된 연료봉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다시 가동했는데요. 하지만 7월 30일 중국은 정비 목적이라며 타이산 원전 1호기를 폐쇄했기에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WC135W 콘스탄트 피닉스의 출격 분명 문제가 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지난 6월 있었던 원전 유출 사고가 큰 위협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고 있지만 과연 중국의 원전은 위험하지 않은 걸까요? 이를 의심할 만한 일이 약 5달 후인 지난 10월 31일 일어났습니다. 11월 2일 항공기 추적 전문 트위터 사용자인 오션이 밝힌 바에 따르면 번 99라는 호출 보호를 가진 미 공군의 WC135W 콘스탄트 피닉스 함대가 현지 시각으로 10월 31일 오전 8시 대만 남쪽을 거쳐 중국 광동성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WC135W 콘스탄트 피닉스는 동체 옆에 탑재된 표본 수집 장비를 통해 공기 중에 떠도는 방사성 물질을 포집하는 특수 정찰기인데요. 야생동물들이 냄새를 통해 먹이를 찾는 것과 비슷해 스니퍼, 우리말로 킁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특수 정찰기는 미 공군도 단 2대만 가지고 있는 귀한 자산인데요. WC135W 콘스탄트 피닉스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한반도 상공이 나타났는데 지난 10월 말 이번에는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전개되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동향을 파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미 중국은 300개에 가까운 핵을 보유한 국가이기에 그들이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WC135W 콘스탄트 피닉스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WC135W 콘스탄트 피닉스는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날아올라 바시 해협을 거쳐 중국의 방공 식별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 광동성 산토우시 해안으로부터 약 13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선회한 다음 가데나 공군기지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WC135W 콘스탄트 피닉스가 정찰한 광동성에는 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타이산 원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과 7월 연료봉 파손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번에 이곳에 또다시 WC135W 콘스탄트 피닉스가 투입된 것을 보면 이 지역의 대기 중에 인공 방사선 물질이 포집될 정도로 핵물질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중국 당국의 말이 사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셈인데요.
최근 중국에서 석탄이 부족해 화력발전소를 돌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중국 전역이 정전되는 등 전력난을 겪는 일이 있었죠.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중국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무리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런 제로 등급 방사능 유출 사고가 아무리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다 해도 중국 내 원전이 우후죽순 들어서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서해와 바로 마주하고 있는 장쑤성 렌윈 강시 텐완 핵발전소 6호기 터빈에서 이상이 발생해 터빈 가동이 멈추면서 원자로가 정지하는 일이 지난 5월 12일 발생했습니다. 홍콩 명보는 핵안전국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홍콩에서 220km 떨어진 양장 원자력 발전소에서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제로 등급의 사고가 9차례, 1등급 한 차례의 고장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서 60km 떨어진 링아우 원전은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2차례의 제로 등급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60년까지 오염된 기후를 되살리기 위해 탄소 배출량 제로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 원전을 최고 150기 이상 지을 계획이라고 하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중국의 현재 원전 발전 능력은 5,100만 kW로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 원전 대국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2030년까지 현재 2.4배인 1억 2천만 kW까지 원전 비중을 늘릴 것이라는데요. 아무리 원전을 이용하면 탄소를 줄여 기후를 살릴 수 있다지만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 왠지 우리나라가 중국의 방사능 유출 사고 인질로 잡혀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할수록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